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대퇴사두 여러분 아시죠?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무릎 관절의 기능과 완전히 직결되어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얘기했던 내용을 들어서도 아시겠지만은 대퇴사두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 무릎 통증이 유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대퇴사두를 케어를 잘 했을 때 무릎 통증의 감소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 경험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무릎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써먹어본 테크닉에서 시작된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퇴사두가 4개의 근육이잖아요. 쿼드라이셉스 4개 아닙니까? 근데 얘가 오늘은 렉투스 페모리스만 할 거예요. 넙다리 고등근, 대퇴직근이라 그러죠. 구용어로 대퇴직근. 우리가 보디빌딩을 하다 보니까 대퇴직근을 만들기 위해서 leg 익스텐션을 어떻게 한다, 뭐 레그 프레스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퇴직근의 과도한 활성화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시정지 작용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대퇴사두에서 렉투스 페모리스만, 대퇴직근만 쿼드라이셉스 4개 중에 유일하게 투 조인트 머슬이에요. 골반에 붙어 있고 무릎뼈 경위에서 경골에 붙어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볼게요. 전하장골극이라고 해서 우리가 골반뼈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 전상장골극이 있고 볼록하게 만져지는데, 우리가 근데 만져지지 않는 아래쪽 부분에 전하 아래쪽에 있는 장골극이 있어. 전 앞이죠, 아래죠, 장골 골반뼈 얘기하는 거죠. 극 이렇게 돌기 같은 거 튀어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붙어 있다 이렇게 내려서. 근데 얘가 관골구라고 얘기하는데, 아스타블럼 아시죠? 아스타블럼. 고관절에서 대퇴골두가 이렇게 골반 관골구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관골구. 얘가 관골구 위쪽에 붙어 있어요. 스페리어 관골구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가 뭐 요 정도 될 거야. 결국에는 얘가 허리랑도 연관성이 있겠구나, 고관절 움직임과 골반의 움직임이랑 직관적인 뭔가 연결성을 갖고 있겠구나. 근데 요번에 뭐 우리가 허리 통증에 대해서 다룰 건 아니니까 무릎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설션으로 넘어가면, 얘가 제가 슬개골, 경골, 조면 이렇게 써놨는데, 대퇴사두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죠. 어디로 모여요? 파텔라 텐던으로 모이잖아. 슬개골 힘줄로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육은 직접적으로 뼈에 붙지 않죠? 힘줄로 전환되면서 뼈에 붙잖아요. 슬개골 힘줄로 전환돼서 여기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도 뭔가 또 무릎 통증이랑 벌써 생각이 나잖아요. 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얘가 슬개골, 이 무릎뼈 아시죠? 무릎뼈, 동그란 무릎뼈를 지나서 밑에 있는 정강이뼈 위에 경골 조면이라는 데에 붙습니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 우리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경골 조면. 결국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슬개골을 경유해서 경골 조면에 붙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를 텐던이라고 해요. 왜냐면 근육에서 붙으니까. 근데 뼈를 지나서 여기 붙을 때에는 근육이 없이 바로 뼈에 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텔라 리가먼트라고 하는 학술도 있고, 저는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합니다. 여기는 텐던이다, 여기는 리가먼트다, 힘줄이다, 인대다. 이걸 다 리가먼트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 다 텐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작용을 보면, 얘가 슬관절 신전이야. 무릎 관절 펴는 거 한다, 고관절 구부리는 거 한다. 근데 우리가 허리 통증 안 다루기로 했으니까 일단 이거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널브 이너베이션이 신경 지배가 페모랄 널브 L2에서 L4야. 요추 2번, 4번 신경에서 내려온다. 이것도 알고만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룰 건 아니니까. 제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콘텐츠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어디 아프면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은 근데 아예 전제를 그렇게 깔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평가와 테스트를 해봤더니 대퇴직근이 맞더라, 이런 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보는 거예요. 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파텔라를 과도하게 끌어당기거나, 혹은 또 경골까지 끌어당기거나, 혹은 파텔라와 경골을 제대로 못 잡아주거나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할 때 릴리즈하고 뭐 마사지 건이라든지, 그라스톤 테크닉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너클 같은 것들 이용해서 여기 풀어주잖아요. 뭐 풀어줘요? 결국엔 우리가 타우트 밴드, 이렇게 통증점에서 우리가 타우트 밴드의 뭔가 문제 때문에 타우트 밴드가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섬유의 유착으로 보고, 얘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물리적인 스트레스든 화학적인 스트레스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섬유와 아세포가 과다 증식해서 생기는 거잖아. 요런 게 생기면, 근육이 이렇게 있을 때, 근육이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 실타래처럼 표현하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타우트 밴드가 형성이 됐으면 여기에 스트레스가 제대로 전달이 못 되겠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타우트 밴드를 풀어주는 그런 케어 방법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다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러면 대퇴직근이야. 그게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일단 시진하겠죠.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보고 촉진하고 그 다음에 저 같으면은 MMT를 해보겠어. 얘가 나는 타이트할 거라고 해서 여기를 풀려고 하는데 얘가 약해서 제 기능 못하면 풀면 안 된다 제가 그랬죠. 뭔가 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트레이닝이 먹힐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타우트 밴드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국소 부위에 생기는 거니까 형성이 되는 거니까 얘가 너무 팽팽하게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타우트 밴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완전히 짧아진 컴프레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지. 그럼 늘어져 있어도 타우트 밴드가 형성되는 거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케어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실마리가 풀리겠죠. 뭐 이제 보자고. 시진 촉진했어. 촉진하는데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어. 근데 오른쪽 무릎을 봤는데 얘가 볼륨이 낮아져 있네? 그럼 이런 사람들 풀지 않잖아요. 왜냐면 약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잘 만져봐야 된다고. 왜? 얘가 렉투스 페모리스가 긴 근육이잖아. 그러면은 프록시멀 파트가 있고 근위부가 있고 원위부가 있잖아. 그럼 이 사이에서 있는 현상들을 봐야 되죠. 그러면은 근위부에 통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원위부에 통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를 풀어줬더니 우리 근막이나 근육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최단 경로로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힘이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이렇게 전달되지 뭐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근위부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솔루션이 필요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 분명히 뭔지 몰라도 고관절 굴곡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무릎 기능에 문제가 있을 거고 이 무릎 기능이 뭐 그 뒤에 있는 근육들 뭐가 있나요? 슬와근,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슬개근 이런 애들이랑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직관적으로만 보자고요. 그러면은 얘 어떻게든 풀어줬어. 폼롤러로 릴리즈를 하든 마사지건을 하든 풀어줬어.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칭 하죠. 자,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어. 다리가 이렇게 있어.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 어디 스트레칭이에요? 원위부에 가까운 스트레칭이 되지. 근데 얘가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경우가 장요근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많이 시키죠. 왜냐면 무릎 관절은 배제시켜 놓고 무릎 관절에 대한 스트레스는 배제시켜 놓고 하는 거니까 신장성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대퇴 직근만 타겟해서 스트레칭을 할 거면 무릎 이렇게 구부려야 되겠죠. 피면 안 되겠지. 왜냐면은 스트레칭이 왜 늘리는 거잖아. 얘가 슬관절 신전이라고 했으니까 무릎 굴곡 시켜놨을 때 늘어난 구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구조 해부학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칭 이런 거에도 다 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육의 구조부터 다 나오는 거라고. 요번에 제가 쿼드라이셉스 얘기하면서 다룰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PFPS 들어보셨나? PFPS? 파텔로 피모랄 조인트 페인 신드롬 해가지고 신드롬 여러분 그거죠. 병명 없는 거고 증후군. 그래서 어쩔 때 아픈 거, 어떤 특정 동작을 하거나 특정 뭔가 행동을 할 때 아픈 거를 얘기하는 거죠.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대퇴 직근을 만들기 위해서 레그 익스텐션에서 무릎을 피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을 들고 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대퇴 직근 발달시켜야 되는 분한테는 먹히지 그런 게. 근데 그렇지 않고 무릎 통증이 여기서 기인됐어. 대퇴 직근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서 기인이 됐으면 그 운동이 그 회원분한테 네거티브 피드백일 수 있죠. 오히려 무릎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운동들이 표본 대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 사람한테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를 정확하게 추론하고 판단하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